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의 한 주택 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주민과 농협이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부지는 1940년부터 일제금융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부지였습니다. 주민 측은 농협이 일제기관의 토지를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흥군 동일면의 곽씨 집성촌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 1946년 태어나 올해로 76살인 곽상원 씨는 이 주택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곽 씨는 이 집의 토지가 가족이 아닌 농협의 소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곽 씨는 조상 때부터 이 집에 살아왔다며 농협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 공시지가로 땅을 구매하라고 맞섰고 결국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셔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조상들이 이제 해먹고 쭉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인정을 했지 뭐. 그런데 문제의 토지는 일제강점기 금융기관인 고흥금융조합이 1940년부터 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조합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경제를 지배하기 위해 직접 농촌금융정책을 추진했던 기관입니다. 금융조합은 1956년 해산됐지만 이후 농협이 금융조합을 계승해 설립되면서 고흥금융조합의 재산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곽씨 측은 농협이 일제강점기 금융기관의 재산을 건네받아 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서류상의 기록을 근거로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흘러왔던 40년도부터 이게 금융조합으로 뭐 이렇게 되고 뭐 소유권이 이렇게 되고 뭐 중앙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자산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요. 한편 해당 토지가 1940년 당시 어떻게 처음 고흥금융조합으로 넘어갔는지는 양측 모두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며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기관이 소유했던 주택 부지를 두고 곽 씨와 농협 측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난 이금주 할머니의 투쟁과 헌신을 기리는 움직임이 한국과 일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절 130년을 맞아 지난 30년 동안 일본을 상대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여전사 이금주 할머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일본 도쿄 재판소에서 제기된 이른바 천인 소송. 소송에 참여한 원고가 1000명이 넘는다 해서 붙여진 천인 소송은 대일 소송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재판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징용됐던 군인과 노무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에게 죄를 묻겠다며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당시 72살의 이금주 할머니가 이끌었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할 것과 이후 할머니는 30년 동안 일본을 80번 넘게 오가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 7건을 진행하며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에 힘썼습니다. 物をもらう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哀れみをこぶようなそういう考えではない。 10년 전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최종 승소해 미쓰비시의 자산 매각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금주 할머니가 지난해 말 오랜 투병 끝에 끝내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의 뜻은 한일 두 나라의 뜻있는 시민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언들, 사진들, 또 못다한 이야기들 채록하고 영상으로 남겨서 그 제2의 기억 투쟁을 할 수 있도록. この問題は古いことでもありませんし、解決したというふうに言えることでもありません。 이금주 할머니는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 이후 일제에 가장 치열하게 맞선 치마 저고리 입은 여전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금까지 항일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암태 소작쟁이 농민들이 국가유공자로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단순 생존투쟁이 아닌 항일투쟁으로 입증되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 암태 소작쟁이에 참여했던 고 박병환 옹의 묘입니다. 그는 암태도에서 수확류를 착취하던 친일지주 문제철에 맞서 불납운동을 이어갔고 5달 동안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박병환 옹을 비롯한 암태 소작인들이 시작한 쟁의는 1년간 이어졌습니다. 심성이 곧고 항성도 무지하게 컸고 우리가 그렇게 운동을 안 했으면 지금은 어떻게 됐겠냐 하신 말씀도 하셨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암태쟁이는 지도와 도초, 자은섬까지 항일운동의 불씨를 지폈고 서울청년회, 조선노농총동맹 등 전국적인 운동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투쟁 대상인 지주가 한국인이고 생존권 투쟁이란 의견에 부딪혀 대부분의 농민들이 그동안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작쟁이로 형을 산 농민 7명의 판결문이 식민정책을 반대한 증거로 채택돼 국가유공자로 추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병환 옹 등 4명이 대통령 표창과 건국포장, 애족장 등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이 식민사회를 끝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농민들의 의식 속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훈처에서도 인정이 되는 것이죠. 전라남도는 아직 항일운동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120여 명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입증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일선 시군에서도 일제히 기념식을 갖고 순국선열 독립정신을 기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소 인원만 참석한 이번 3.1절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과 기념사, 만세 삼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기념사에서 위대한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 항만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권 산업단지 내 기업들도 당장 큰 영향은 없다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 속에 국제유가는 최근 7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심지어 배럴당 $100를 넘는 초유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와 석유화합이 밀집해 있는 여수 국가산단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GS칼텍스는 현재 원유 재고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쟁이 길어질 경우 수급 차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업종은 정유 쪽보다 우려가 더 큽니다. 유가 상승이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원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원유와 나프타의 러시아산 비중은 각각 5.5%와 24% 수준으로 수입선을 바꿀 경우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철강 업종은 러시아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 알루미늄과 니켈 등 비철금속 공급에 차질이 우려돼 지난 2014년 전쟁 때처럼 주요 광물 가격의 급등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핵심 원료를 러시아에서 수입하지 않아 당장 영향은 없겠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수지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항만 분야의 경우는 현재 광양항과 러시아를 오가는 기항선사는 2개 선사, 우크라이나 항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물동량은 공산품과 수산물 등 연간 10만 TEU 정도로 광양항 전체 물동량의 4.5% 수준이며 역시 단기적인 영향은 없지만 사태 장기화 대비는 필요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제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각 산업 분야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원유와 천연가스, 곡물 등 원자재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사태 장기화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도내 모든 시설의 접종 증명, 음성 확인 제도 등 방역 패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역 의료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출입자 명부 작성 중단으로 인한 현장 혼란 등의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방역 패스를 적용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는 오늘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4일과 5일 이루어지는 사전투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투표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오는 5일 보건소에 외출 허용을 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35.77%, 7회 지방선거 31.73%, 19대 대선 34.04%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해 왔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에 대부분 그쳤고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내일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산불과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으니 각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낮 기온이 대부분 10도를 웃돌면서 봄 기온도 완연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여수가 2에서 11도, 순천 0에서 12도, 광양 0에서 13도, 고흥 영하 1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1에서 10도, 목포는 1에서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4,716억 원의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내년도 국가기관 유치 신규 사업으로 국립민속박물관 호남 분관 유치 480억 원과 현안 사업으로 유네스코 여자만 갯벌 습지정원 조성 2,500억 원, 지역 핵심 SOC 사업으로 경전선 전철화 2,100억 원, 공모 사업으로 디지털 애니메이션 센터 조성 300억 원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미래 전략 산업과 뉴딜 기반 사업을 집중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국비 사업은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